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시력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저희 좋은의사들 안과병원의 망막센터장으로 계시는 우리 망막 전문의 노동현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망막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망막 질환은 안과 분야 중에서도 중증 질환, 그러니까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망막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망막 질환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네. 그만큼 병의 개수도 많고 그 병에 의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환자들도 많은 그런 병이 생기는 곳이 망막이죠. 근데 이제 망막 질환 대표적인 거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실명 원인 1위로 거론되고 있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눈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망막 정맥 폐쇄 이런 질환들도 있고요. 네. 안과 질환 중에서 응급 수술을 요하는 응급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망막 박리 네. 이런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원장님 그 황반변성 있잖아요. 네. 황반변성이 요즘 TV에도 자주 나올 만큼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은 심심치 않게 황반변성 환자들이 많아서 원장님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지난 이야기인데 연예인 중에 이모 씨라고 또 황반변성이 걸렸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게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도 있잖아요, 그죠? 황반변성 많이들 이제 이야기는 하시고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황반변성이 과연 어떤 병일까요? 먼저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려면 황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망막의 중심부, 그래서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고 예전에 우리가 카메라에 필름을 넣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필름의 가장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름의 가운데가 상해 있는 상태로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사진을 잘 찍더라도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황반에 질환이 생기면 심각한 시력 저하를 나타내는데 이게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황반에 변화가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황반의 아래쪽에 있는 맥락막이라는 곳에서부터 나쁜 혈관이 만들어져서 황반 아래 출혈이 발생하거나 황반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황반에 흉터가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의 중심부가 망가지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실제로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은 황반변성 환자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다는 걸 느끼는데 실제 망막 통계에서도 황반변성의 유병률이라고 하죠. 황반변성에 걸린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네. 이제 발하는 통계에서 보면 점점점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네. 당연히 이제 황반변성의 환자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심하지 않은 황반변성으로 약간 덜 보이네 하고 지나가셨던 분들이 네. 지금은 다 그 병의 분류에 포함되시고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의 환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도 과거에는 이제 OCT, 우리가 이제 안구 CT라 그러죠. 그게 없었을 때는 아마 경미한 황반변성은 모르고 지나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안구 단층 촬영이 많이 보급되고 과거보다 진단율이 높아져서 황반변성의 그 숫자가 늘었다는 생각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맞는 거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황반변성은 이제 환자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이게 한번 황반변성에 걸리면은 대부분 실명으로 가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게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황반변성은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네. 우리나라의 실명 원인의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황반변성이 진단이 늦어서 황반변성이 많이 진행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시력이 나오지 않는 즉 실명 상태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정기 검사를 통해서 황반변성을 미리 발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약 2년 정도의 치료 동안은 시력이 약간 더 좋아지실 수가 있고 네. 5년 동안 지켜보더라도 시력이 크게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런 네네.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만 잘 하신다면 실명의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전공의 때만 하더라도 황반변성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딱히 치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적극적인 치료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제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안구내 주사라고 하죠. 눈에다가 직접 주사로 약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네.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 주사가 보급된 지 한 20여 년밖에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주사를 시행하지 못했을 때는 황반변성이 생기면 곧 실명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안구내 주사의 약물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시력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네. 황반변성으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황반변성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말기 내지는 예후가 아주 안 좋은 걸로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수술 케이스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황반변성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네. 이제 망막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 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속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그 아래쪽에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구내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질환이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은 망막 밑에서 너무 많은 출혈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망막 박리가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더 심각한 합병증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합병증을 아무리 수술적 치료로 교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시력적 예후는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전문 분야가 시력 교정 수술 분야인데 이제 시력 교정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반드시 망막 검사도 하게 되는데 이제 의외로 고도근시 눈이 굉장히 나쁘신 환자 중에 우리가 망막 열공 구멍이 생겨 있다든지 아니면 망막 박리가 돼서 제가 원장님 망막 클리닉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하러 왔다가 망막 클리닉에 가서 치료부터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망막 열공이나 박리는 어떤 병인가요? 네, 이제 망막 열공은 말 그대로 망막에 구멍이 발생하는 병인데요. 그 구멍이 방치가 돼서 구멍 밑으로 눈 안에 있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망막이 떨어지게 되죠. 그걸 망막 박리라고 하고 네. 쉽게 생각하시면 벽에 벽지가 붙어 있다가 벽지가 흘러내리는 현상을 망막 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벽지가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네. 최근에 원장님께서도 망막 박리는 이제 만약에 발생하면은 응급 수술이잖아요. 네. 이게 최대한 망막을 다시 빨리 이제 붙여줘야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실제로 아주 중요하나요?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망막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네. 망막이 이제 피가 돌아야지만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네. 산소와 영양분 공급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네.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망막 아래쪽 부분에서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서서히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망막 박리의 범위가 있는데 망막 박리가 초기에는 주로 망막의 주변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변에만 떨어져 있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신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황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빨리 떨어진 망막을 붙여주고 또 황반이 떨어지기 전에 어쨌거나 망막을 붙여주는 게 시력적 예후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응급인 이유는 우리가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황반부까지 망막이 떨어지기 전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응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황반부가 떨어지고 난 뒤에 망막을 붙여 놓더라도 사실 보이는 예후가 그렇게 좋진 않겠네요. 그죠? 네, 황반이 떨어지고 빨리 붙여주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긴 한데 좀 네. 오래되신 분들은 좀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수술하는 고도근시 환자들, 특히 안경도수로 8겹 다 넘어가는 초고도근시 환자들에게 이러한 질환,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고도근시 환자분들과 일반적으로 안경을 안 끼시는 분들의 눈의 구조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눈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눈이 이제 보이는 면적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고도근시 환자분들은 눈이 작더라도 눈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풍선을 크게 불어놓은 것처럼 눈이 뒤로 길쭉하게 길어져 있기 때문에 망막이라는 조직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파란색 풍선을 우리가 조금만 불면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크게 불면 하늘색으로 네, 보이게 그렇죠. 되죠. 네. 그만큼 망막이 많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얇아진 망막에서 부분으로 찢어지게 되는 열공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격자형 망막 변성이라고 해서 망막의 표면이 우둘두둘하게 변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열공이 잘 발생을 하게 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근시, 즉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이 안구 길이죠. 안축장이 길어지면서 이 망막이 얇아져서 이렇게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잘 생기는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